변화해야겠죠.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류의 강의 아주 많이 있어요. 뭔가 확 들어보면 정말 변화해야 될 것 같고. 근데 하지만 나성은 어때요? 뭐 그냥 나는 원래대로 살 거야. 그냥 다시 돌아오니 탑을 돼버리죠. 그래서 구체적인 방향을 알려줘야 돼요. 어떻게 그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데, 오늘은 제가 트리지라는 것을 소개를 드릴 거예요. 한번 이 영상은 제가 첨부하시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창의적인 혁신을 위한 방법으로서 제가 지금부터 트리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트슐러라는 사람이 이 트리지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고민을 했던 게 있어요. 왜 문제 해결이 어려울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창의적이고 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지? 더불어서 과거의 지혜를 이용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과거의 지혜가 담긴 기술 문서가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멋진 발명하면 그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뭘 해야 돼요? 특허를 출원해야 되죠. 그래서 이 알트슐러라는 사람은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전 세계에 20만 개 이상의 특허를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과거의 천재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을까를 그들의 사고방식을 분석을 한 거죠. 그랬더니 모든 발명에는 아까 우리가 생각을 막 회피하려고 했던 그 모순을 해결하는 일정한 패턴이 있더라는 거예요. 천재들이 그러한 멋진 발명을 하는 데에는 어떠한 법칙들이 있더라. 그걸 이론으로 만들어 놓은 게 트리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40가지의 발명의 원리를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사실 트리지에는 이 발명의 원리 말고도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도구가 40가지 발명 원리라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발명을 함에 있어서 모순을 해결함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40가지의 원리가 있는데 제가 뒤에 이 중에서 8가지 원리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알트슐러가 과거의 특허를 잘 분석을 해서 천재들의 사고방식을 잘 분석해봤더니 어떤 패턴이 있더라.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창의력도 뭐가 가능하다?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창의력은 어땠어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절대 창의력 학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알트슐러가 과거의 특허를 분석을 해서 천재들의 어떤 생각의 패턴을 정리해봤더니 야, 우리가 이것만 배우면 바로 창의력이 되지 않겠지만 그들처럼 멋진 생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트리지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자, 트리지는 무엇이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러시안 말이에요. 우리가 읽기 힘들죠? 읽어볼 수 있겠어요? 네, 읽기 힘들어요. 저도 발음이 안 돼서 안 읽겠어요. 근데 보시면 앞글자가 TRIZ예요. 그래서 트리지라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영어로 해석을 해보면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 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말이에요. 발명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명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이란 말에 러시안 말 앞글자를 연결해 놓은 게 트리지라는 거예요. 트리지는 러시아에서 개발된 것이고 알트슐러라는 사람이 특허를 분석해서 천재들의 생각의 패턴을 정리해 놓은 것인데 그 말의 뜻은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이라더라. 그래서 결국 발명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 이게 트리지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근데 이 발명 문제라는 게 뭘까요? 이 알트슐러가 정의하기를 발명 문제라는 하나 이상의 뭘 포함한 문제일까요? 모순을 포함한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트리지는 모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질문 드려볼까요?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거라고요? 러시아. 뭘 분석했어요? 특허를. 그랬더니 어때요? 천재들이 뭔가 모순을 해결하는 데는 공통점이 있더라. 그 패턴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Theory of Inventive Problem Solving이란 말에 러시아말 앞글자로 트리지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Inventive Problem, 발명 문제란 뭐라고요? 하나 이상이 뭘 가지고 있는 문제? 모순을 가지고 있는 문제. 그래서 트리지는 특허 분석을 해서 천재들의 공통의 사고의 패턴을 정리한 것으로서
모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지금 학교 다니고 있죠. 그죠? 그, 시험 공부 보통 얼마 전에 시작해요? 2주 전에 시작하나요? 자, 2주 전이면 아주 성실한 학생이죠. 네. 자, 일주일 전에 이 친구만큼 성적을 얻고 싶어요. 뭘 구해야 돼요? 족보를 구해야 되죠. 하루 전에 이 둘 친구만큼 점수를 얻고 싶으면 뭘 만들어야 돼요? 컨닝 페이퍼 만들어야 되죠. 그쵸? 트리지라는 게 족보이고 컨닝 페이퍼인 거예요. 우리가 족보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과거에 그러한 문제가 많이 나왔으니까 분명히 내일 보는 시험에도 많이 나올지 몰라라고 생각하고 뭔가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으로 쓰는 거죠. 좋은 족보만 있으면 무조건 100점 맞을 수 있나요? 절대 아니죠. 트리지도 여러분이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이걸 정말 잘 활용하면 하루만 공부하고도 100점을 맞을 수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트리지란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족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명확한 정의예요. 그래서 트리지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트리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트리지는 국내에는 1995년도에 이 LG를 통해서 도입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후에 삼성에 도입이 되어가지고 삼성에서는 엄청나게 조직 내에 이렇게 전파도 많이 되고 교육도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포스코 같은 이런 장치 산업 분야에서도 트리지를 도입해서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전통 공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마케팅과 전략 등등 경영 전반으로 그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게 이 트리지의 활용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소기업들에서도 새로운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트리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트리지에 대한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 이 모순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정신병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모순을 회피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트리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까 그 사례로 소개드린 내용을 가지고 모순을 모델링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한번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보시면 자, 트리지에는 모순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기술적인 모순과 물리적인 모순이 있대요. 각각이 무엇인지를 제가 뒤에 예를 설명을 드릴 거야. 트리지의 가장 중요한 게 모순이라는 컨셉인데 모순에는 어떤 모순이 있다고요?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이 있대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냉장고에 가진 모순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집에 냉장고 한 대씩 있으시죠? 있어요? 네. 냉장고에 문에 보면 뭐가 있죠? 삥 둘레에 게스킷이라는 게 있어요. 게스킷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자석이 들어있어요. 자석은 뭐 하려고 들어있는 거죠? 네, 강하게 밀폐시키려고 자석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능이 자석이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거죠. 근데 강하면 안 좋은 점이 있어요. 뭐가 안 좋아지죠? 잘 안 열리고 쉽게 열리기 힘든 거. 이게 모순인 거예요. 자, 반대로 자석이 약하면 어때요? 쉽게 열리긴 하겠지만 밀폐가 잘 안 되겠죠. 이게 모순인 거예요. 아, 상황에 따라서 모순은 두 가지 방향으로 볼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바로 기술적인 모순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강한 밀폐라는 목적과 쉬운 개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상충하고 있잖아요. 그걸 기술적인 모순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더불어서 이러한 기술적인 모순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석의 색이라는 특성이 어때요? 강하기도 해야 되고 동시에 어때야 돼요? 약하기도 해야 돼요. 어떤 시스템의 하나의 특성이 동시에 반대되는 특성을 요구받잖아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물리적인 모순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여러분 노트에다가 이 동그라미 5개를 그려보세요. 동그라미 5개를 그리시고 여기 화살표도 그려놓으시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 이 다이아그램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모순을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려보세요. 그래서 가운데에 적는 건 뭐냐면 문제 대상의 특성을 적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고민을 만드는 놈이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는 자석의 색이라는 게 나한테 지금 문제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위하고 아래에 적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 특성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상태를 적는 거예요. 가능하면 두 가지 상태는 서로 반대되는 상태를 적는 거죠. 자석의 색이라고 그러면 얘는 어떤 특성을 가질 수 있죠? 세다? 아니면 약하다? 아니면 자석이 있다? 없다? 많다? 적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운데 적는 뭐라고요? 문제 대상의 특성을 적는 자아석의 세기 적는 거예요. 위아래에는 얘가 가질 수 있는 서로 상반되는 특성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왼쪽에는 뭘 적느냐? 이 문제 대상의 특성이 상태 A일 때, 즉 자아석의 세기가 어떨 때? 강할 때 좋아지는 걸 여기다 적어요. 강할 때 뭐가 좋아져요? 강한 밀폐가 좋아지죠? 내가 원하는 게. 그렇죠. 자, 여기다 뭘 적느냐? 그 반대의 상태일 때 좋아지는 걸 적어요. 어때요? 자아석의 세기가 약할 때 좋아지는 게 뭐예요? 쉬운 개방이라는 목적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모순을 가져요. 어때요? 자, 보세요. 첫 번째 기술적 모순을 제가 따라가 볼게요. 어때요? 문제의 대상의 특성인 자아석의 세기가 어떠면? 강하면 어때요? 강한 밀폐라는 목적 1은 이 플러스가 무슨 의미일까요? 개선된다는 뜻이겠죠. 개선되지만 반대의 목적인 강한 밀폐라는 목적은 개선이 되지만 쉬운 개방이라는 목적은 어떻게 된다? 악화가 된다라는 게 나의 첫 번째 기술적 모순이에요. 이해되시죠? 문제의 대상의 어떤 특성이 상태 A이면 목적 1은 좋아지지만 목적 2는 나빠진다. 하나가 좋아지고 다른 하나가 나빠져 버린다. 이게 첫 번째 기술적 모순이에요. 자, 두 번째 모순은 뭘까요? 쉽게 이해되시죠? 어떨 것 같아요? 문제의 대상의 특성이 이 반대의 특성이 어떠면? 약하면 뭐는 좋아져요? 쉬운 개방은 좋아지지만 강한 밀폐는 나빠진다라는 게 두 번째 모순이겠죠. 자, 모순을 왜 만들어요? 뭐 하려고? 해결하려고 만드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의 모순을 해결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어떤 걸 만들고 싶어요? 자석이 강하더라도 어땠으면 좋겠어요? 쉽게 열릴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얘기하면 자석이 강하더라도 쉬운 개방이 어떻게 된다? 개선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 마이너스를 뭐로 만들겠다? 플러스로 만들겠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그 기술적으로 두 번째에 대한 거죠. 자석이 어떻더라도 약하더라도 어쨌으면 좋겠어요? 강한 밀폐가 어떻게 된다? 개선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냐면 모순은 해결될 수가 없는 거라는 회피의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형태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억지로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만들어내다 보면 내가 이런 생각을 왜 안 했을까라는 질문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성을 여러분이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다른 예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고민이 있어요?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자, 적어볼게요. 같이 적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기상시간 해볼게요. 기상시간은 어떤 특성을 가질 수 있죠? 뭐 빠르다? 늦다 할 수 있겠죠. 자, 기상시간이 빠르면 좋아지는 게 뭘까요? 하루가 길어진다. 시간 활용이라는 목적은 좋아지는 거죠. 자, 반대로 기상시간이 늦으면 좋아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늦으면 좋아지는 거? 피부가 좋아진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시간 활용이라는 목적과 피부 건강이라는 목적 사이가 기상시간이라는 인재 때문에 상충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기술적 모순 원은 뭔가요? 기상시간이 어때요? 이르면 시간 확보하는 목적은 개선되지만 뭐는? 피부 보호라, 피부 건강이라는 목적은 악화된다는 거죠. 자, 이 기술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상시간이 빠르더라도 피부 건강이 개선된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기술적 모순 두 번째는 뭘까요? 기상시간이 늦으면 어때요? 늦으면 뭐가 좋아져요? 피부 건강이라는 목적은 개선되지만 시간 확보는 목적은 악화된다는 거죠. 그럼 어때야 돼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상시간이 늦더라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순이든 간에 모순을 만들고 나면 몇 가지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두 가지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질문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모순들을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을 쭉 던져보면 이게 우리의 아이디어 풀이 되어주는 거예요. 질문을 많이 가진 사람이 혁신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어떤 기술적인 목적을 자원한 인재가 굳이 기상 시간뿐일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인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이런 문제의 대상을 바꿔가면서 달라지는 것들을 검토해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물리적인 모습 말씀드렸죠. 자, 이 문제에서 물리적 모습은 뭐예요? 자석의 세기란 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강하기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약하기도 해야 된다는 게 나의 물리적 모순이에요. 아까 우리 기상시간의 모순은 뭐였죠? 기상시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빠르기도 해야 되고 늦기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물리적인 모순이에요. 자, 그래서 물리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제가 두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물리적 모순이라는 것은 문제의 대상의 하나의 특성이 서로 상반된 상황을 동시에 요구받는 것을 물리적 모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해되시죠? 기상시간이 빠르고 늦기도 해야 되고 뭔가 밥을 먹는 양도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해야 되고 등등 많은 모순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에 의한 분리. 두 번째, 공간에 의한 분리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자석은 강하거나 약하거나 아니면 어중간하거나 그 생각만 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석이 언제나 강해야 돼요? 자석이 언제나 약해야 돼요? 어떤가요? 언제만 약하면 돼요? 열 때만 약하면 되죠. 그래서 문제가 확 바뀌는 거예요. 아, 열 때만 약하고 다른 때에는 강한 상태로 둘 수 없을까? 라는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약할까 강할까 이 생각만 했는데 시간에 따라서 분리를 해가지고 특정 시간에만 어느 한 조건을 만족하고 다른 때에는 그 반대의 조건을 만족하게 하는 게 시간에 의한 분리예요. 공간에 의한 분리는 뭘까요? 똑같은 얘기죠. 어디에서나 그래야 돼? 야, 어디에서나 기상시간이 빨라야 되니? 어디에서나 기상시간이 늦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특정 공간에서만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지를 검토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정관념상 그러한 상태를 검토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순을 만나시면 이 물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분리를 해보시면 이러면 되는구나. 언제나 그럴 필요가 없었네. 어디에서나 그럴 필요가 없었네 생각하면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예를 가지고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실 수도 있고 부족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적으신 거 참고하셔가지고 네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시면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분석이 정확히 돼야 되고 문제의 근본 원인과 근본 원인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모순들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기법들을 적용하는 겁니다.